나는 그날 회의실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시계가 쥐어져 있었고 그 바늘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진짜 소유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복수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삼성만큼 거대한 재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창업주 중 한 명으로 70년대 경제 호황의 물결을 타고 오른 인물. 하지만 그의 성공은 항상 어둠과 함께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둠을 느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밤들, 그리고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목소리들. 이게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야. 준호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 그리고 배신의 사슬이었다. 그날 회의는 한성그룹의 주주총회였다. 서울 강남의 초현대식 빌딩, 50층짜리 유리탑에서 열린 자리.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은 차갑고 공기가 무거웠다. 주주들은 웅성거렸다. 진짜 소유자를 요구하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나를 가리켰다. 김준호, 한성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소유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니, 어쩌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준호 씨, 당신이 진짜 주인인가요? 한 노회한 주주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소셜미디어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내 복수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건 10년 전이었다.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한성그룹에 들어왔다. 신입사원으로서의 나날은 평범했다. 커피를 타고 자료를 정리하고 상사의 심부름을 했다. 하지만 곧 나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특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그룹의 비밀,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지시였다. 준호야, 이건 내가 지켜야 할 비밀이야. 가족의 명예를 위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혈육의 피가 흐르는 한성그룹, 그 안에서 나는 왕자였다. 그러나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다. 내 여자친구, 아니 이제는 전 부인인 이수연. 그녀는 한성그룹의 홍보팀 과장으로 나와 만나기 전부터 그룹의 비밀을 캐는 기자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다. 그녀의 미소는 서울의 겨울을 녹일 만큼 따뜻했다. 준호 오빠, 너는 왜 그렇게 진지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곤 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해, 사건이 터졌다. 한성그룹의 자회사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수백억 원의 돈이 증발한 것이다. 수사당국이 들이닥쳤고 언론은 재벌의 부패를 외쳤다. 나는 그날 밤 수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나는 했다. 아버지의 지시대로 모든 책임을 내가 졌다. 특검의 칼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법정에서 고백했다. 모든 건 제 실수입니다. 그룹의 명예를 위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5년의 실형. 청소년 시절부터 꿈꿔온 미래가 산산조각 났다.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 나는 매일 밤 수연의 편지를 읽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사랑해. 하지만 그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나는 아직 몰랐다. 출소 후 나는 변했다. 세상은 나를 횡령범 김준호로 낙인 찍었다. 가족은 나를 버렸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홍보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남자가 있었다. 바로 그룹의 부회장, 박민준. 그는 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내 멘토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강남의 카페에서 그들을 봤다. 수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오빠, 이제 우리야. 준호는 과거일 뿐이야. 박민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나는 창밖에서 지켜봤다. 내 심장은 얼어붙었지만 분노는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내 복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먼저 나는 그림자로 돌아갔다. 출소 후 나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준호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평범한 경영 컨설턴트, 속으로는 한성그룹의 약점을 파헤치는 사냥꾼. 나는 옛 동료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준호 씨, 아직도. 그 일로 그들의 눈빛은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네, 그 일로.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내 첫 타깃은 박민준이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실세,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은 인물. 하지만 그는 배신자였다. 횡령 사건의 진짜 주범은 그였다. 아버지의 비밀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해외 계좌로 옮긴 자, 그리고 수연. 그녀는 그 모든 걸 알면서 나를 팔아넘겼다. 왜? 그녀의 야망 때문이었다. 기자 시절부터 그녀는 재벌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결국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박민준의 제안, 수연아, 나와 함께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줄게. 준호는 희생양이야.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감옥에서 배운 인내로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젊은 IT 전문가, 이름은 태민. 그는 나의 과거를 알았지만 돈을 위해 일했다. 형님, 이건 위험해요. 한성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지. 우리는 밤새워 자료를 뒤졌다.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모든 게 박민준을 가리켰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수 없었다. 나는 수연부터 공략했다. 우연을 가장해 우리는 다시 만났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그녀가 좋아하던 이탈리안. 준호 오빠? 어떻게?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는 와인 잔을 들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이제는 부회장 부인인가 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오해. 내 편지들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 밤 우리는 대화했다. 아니, 나는 그녀를 파헤쳤다. 그녀의 눈물, 후회, 그리고 숨겨진 진실. 준호야, 미안해. 민준 오빠가 강요했어. 내가 감옥에 가면 그룹이 살 수 있다고. 나는 웃었다. 그래. 그럼 나도 강요당한 거네.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나와 함께해. 진짜 소유자를 밝히자.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여전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박민준의 약점을 더 파헤치는 거였다.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불편한, 위태로운 동맹.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며 우리는 증거를 모았다. 한강공원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오빠, 이게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다.
그러나 배신은 다시 왔다. 태민이 사라졌다. 그의 컴퓨터는 지워져 있었고 내 사무실은 뒤집혔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박민준. 아니, 더 깊은 어둠. 아버지의 비밀, 그것이 다시 떠올랐다. 횡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뿌리,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 분쟁이었다. 진짜 소유자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그 비밀을 나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제 그 비밀이 나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나는 박민준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준호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독사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회장님, 진짜 소유자를 찾으시는군요. 그는 웃었다. 그래.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야? 박민준은 50대 중반, 세련된 양복을 입은 그는 한성그룹의 얼굴이었다. 언론은 그를 경제의 기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늑대였다. 아버지의 오른팔로 시작해 서서히 그룹을 장악한 자 횡령 사건 후 그는 나를 대신해 영웅이 되었다. 준호의 실수로 그룹이 위기를 넘겼다는 그의 연설은 아직도 유명했다. 내가 출소한 후 꽤 바빴더군에 그는 서류를 던졌다. 내 컨설팅 사무실의 자료였다. 태민이라는 녀석, 재능이 있네. 하지만 이제 그만둬.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다예요. 더 궁금한 게 없으신가? 그의 미소가 굳었다. 준호야, 내 아버지는 나를 믿었어. 너처럼 약하지 않았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약하다. 감옥에서 5년을 버틴 내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인내였다. 부회장님, 수연 씨는 잘 지내시나 봐요.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내 사람이야. 내 과거는 잊어버려. 나는 일어섰다. 잊을 수 없죠? 특히 진짜 소유자를 알게 된 후로는.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의 CCTV를 의식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수연에게 연락했다. 오늘 밤 한강에서 만나 그녀는 즉시 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강변,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민준 오빠가. 의심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지. 증거는 거의 다 모았어.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다. 주주총회 다음 날 그룹의 이사회에서 폭로. 박민준의 해외 계좌,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문서. 그 문서는 감옥에서 아버지의 변호사가 몰래 전해준 것이었다. 진짜 소유자는 한성그룹의 토지, 그것이 일제 잔재의 불법 매매로 얻어진 것. 박민준은 그 비밀을 이용해 그룹을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이 이상했다. 오빠, 만약 이게 다 끝나면 나한테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에 창백했다. 용서. 그건 복수의 일부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밤, 우리는 키스했다. 오래된 습관처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태민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아파트는 홍대 근처, 젊은이들의 거리. 문은 열린 채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피 냄새가 났다. 아니, 상상일 뿐의 태민은 사라졌지만 그의 노트북에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형님, 조심해. 그들은 당신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어. 유령이야, 유령. 한성그룹의 어둠 속 존재, 아버지의 옛 동업자들 중 사라진 자들.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태민이 납치됐어. 박민준의 짓이야.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해. 그래.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우리는 새로운 해커를 구했다. 이번엔 여자, 지은. 그녀는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 돈만 주시면 돼요. 재벌 놈들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밤을 새워 자료를 복구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수연의 역할. 그녀는 기자 시절 박민준과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횡령 사건 직전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았다. 준호를 희생시켜. 대신 내 커리어를 보장하게 왜 그녀는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달랐다. 녹취록, 네, 오빠. 준호 오빠를. 설득할게요. 내 심장이 찢어졌다. 다시 배신. 나는 그녀를 대면했다. 우리 아파트, 옛 추억이 스며든 곳, 수연아, 내가 처음부터. 그녀는 울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그때 나는 임신했어.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바이.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박민준의 아이가 아니야? 내 아이. 하지만 감옥에 가는 너를 봤을 때 나는 포기했어. 트위스트였다. 우리의 딸, 이제 6살. 수연은 그녀를 숨겼다. 그 순간 내 복수가 흔들렸다. 왜 이제야 말해? 내가 복수에 미쳐서. 아이를 위험하게 할까 봐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다 밝히자. 아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 동맹을 맺었다. 더 강하게. 이사회 날이 다가왔다. 서울에 비가 쏟아지는 오후. 나는 정장 차림으로 빌딩에 들어섰다. 경비원들이 나를 막았지만 수연의 도움으로 통과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준호. 내가 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진짜 소유자를 소개할게요. 증거가 화면에 떠올랐다. 주주들의 탄성이 터졌다. 이게. 부회장님, 박민준은 창백해졌다. 준호야, 이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봤다. 내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나? 그 토지, 일제 때 불법으로. 내가 진짜 범죄자야. 그 말에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트위스트의 시작. 아버지의 비밀 문서가 박민준의 손에 넘어간 증거. 하지만 그것은 나의 죄도 드러냈다. 나는 그 비밀을 알면서 그룹을 지키려 했다. 준호 씨, 당신도 공모자인가? 주주들의 목소리.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저도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유자는 우리 모두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수연의 신고. 아니, 박민준의 함정. 그는 미리 준비했다. 준호를 체포해. 재범이야. 체포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던 건 딸의 얼굴이었다. 수연이 숨겨둔 우리 아이, 이름은 지은. 아니, 태민의 지은과 같은 이름. 운명의 장난인가? 경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의 비를 봤다. 서울의 거리는 흐려졌고 내 복수는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진짜 복수의 서곡. 감방은 익숙했다. 5년 전과 같은 냄새, 같은 절망.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아버지의 옛 친구, 변호사 김 회장. 그는 은퇴했지만 내 소식을 듣고 왔다. 준호야, 내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 그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지도였다. 한성그룹의 토지 소유권, 일제 잔재의 증거. 이걸로 싸워. 하지만 조심해. 박민준은 아직 살아있어. 수연은 면회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오빠, 미안해. 내가
경찰에 알렸어. 하지만 민준 오빠를 잡기 위해. 알았어. 아이는. 지은이는 안전해. 내가 지킬게.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 손길에 옛사랑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사랑은 복수의 도구일 뿐. 외부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언론이 폭발했다. 한성그룹 횡령 재수사, 부회장 공모설. 소셜미디어는 진짜 소유자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젊은 네티즌들은 나를 영웅으로, 재벌의 희생양으로 봤다. 김준호, 재벌의 어둠을 밝히라. 하지만 노년층은 달랐다. 재범이 또 무슨 그룹을 망치려 해. 나는 감방에서 계획을 세웠다. 지은, 해커, 이 도왔다. 그녀는 몰래 태블릿을 들여보냈다. 형님, 박민준의 움직임이에요. 그는 해외로 도주하려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가, 우리는 그의 비행기 예약을 해킹. 경찰에 팁을 줬다. 공항에서 박민준이 잡혔다. 뉴스가 떴다. 한성그룹 부회장, 인천공항 체포.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그는 반격했다. 김준호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면서도 공모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그것은 그룹의 뿌리예요. 만약 드러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그의 변호사는 증인을 불렀다. 아버지의 옛 비서. 준호 씨는 모든 걸 알았어요. 그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배심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나 영웅인가, 범죄자인가? 수연은 증언대에 섰다. 준호 오빠는 희생자예요. 민준이 모든 걸 조종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박민준은 그녀를 노려봤다. 수연아, 내가 배신자야. 우리 아이를. 아이. 박민준의 아이? 퀴스트 똑. 수연은 임신 중. 그의 유혹에 넘어갔었다. 하지만 아이는 내 것이었다. DNA 테스트가 증명했다. 법정은 소란. 이게 무슨 재벌 드라마냐? 기자들의 플래시. 나는 증언했다. 저는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제 죄를 드러냈어요. 한성그룹은 부패의 산물입니다. 진짜 소유자는 국민이에요. 내 말은 논란을 불렀다. 보수 언론은 반기업 선동시라고 비난, 진보는 용기 있는 고백지라 칭찬. 사람들 사이에 치어 pH가 생겼다. 나를 지지하는가, 그룹을 지지하는가. 재판 중간 어머니가 깨어났다. 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불렀다. 준호야, 내 아버지의 진실을 말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아버지는 일제 때 토지를 빼앗긴 소장농의 아들이었다. 그룹은 그 토지를 되찾기 위한 복수였다. 하지만 수단이 더러웠다. 민준이는 내 아버지의 복제품이야. 그를 용서해. 용서. 나는 웃었다. 엄마,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죽음. 그것은 내 마지막 동기. 장례식장에서 나는 박민준의 변호인을 만났다. 포기하세요. 증거가 더 나올 거예요. 그는 비웃었다. 내 딸, 지은이 귀여운 아이지? 조심해. 위협. 나는 분노했다. 수연과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도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었다. 증인 하나하나가 나를 파헤쳤다. 내 과거, 감옥 생활, 수연과의 관계. 준호 씨, 당신은 왜 이제야 복수하나요? 사랑 때문에. 배심원의 질문. 사랑 때문이요. 하지만 배신 때문에. 더윈의 대답은 법정을 울렸다. 박민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언 영상. 민준아, 그룹을 부탁해. 준호는 약해.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약하다.
아버지의 오해. 하지만 지은 해커의 도움으로 영상이 조작된 게 드러났다. 박민준의 AI 깁가짜. 법정은 충격. 이게 가능해. 판사는 재판을 연기했다. 그 틈에 나는 탈출했다. 수연의 도움으로 제주도로. 제주,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우리는 작은 펜션에 숨었다. 지은이는 처음 나를 봤다. 아빠,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복수가 흔들렸다. 그래, 아빠야. 수연은 울었다. 이제 그만해. 우리 셋으로 살아. 하지만 박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사냥개들이 왔다. 밤, 펜션 문이 부서졌다. 총소리. 아니, 위협. 김준호, 나오라. 나는 지은이를 안고 도망쳤다. 수연이 총을 쥐었다. 오빠, 가. 내가 막을게. 그녀의 결의.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인가. 제주의 밤은 검고 바람은 포효했다. 나는 지은이를 업고 현무암 길을 달렸다. 뒤에서 총성. 아니, 공기총 소리. 박민준의 경고. 이게 끝이 아니야. 그의 부하의 외침. 나는 숨어든 동굴로 피했다. 습기 찬 공기 속 지은이가 떨었다. 아빠, 무서워. 나는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아빠가 지킬게. 수연은 잡혔을까? 내 전화는 꺼져 있었다. 나는 해커 지은에게 연락했다. 상황 봐. 수연과 지은이 안전하게. 그녀의 답. 수연 누나는 풀려났어요. 하지만 박민준이 움직여요. 재판 재개. 당신을 도주범으로. 도주범. 이제 나는 진짜 범죄자. 새벽, 나는 보트로 본토를 향했다. 부산 항구에 도착. 서울로 기차. 창밖 풍경이 스치듯 지나갔다. 한국의 고속철, KTX의 속도는 내 마음처럼 빨랐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 복수인가, 가족인가? 아버지의 유산, 그것은 저주였다. 서울 도착, 나는 변장했다. 모자와 마스크, 평범한 셀러리맨. 첫 목적지는 어머니의 묘, 그녀의 무덤 앞. 나는 무릎 꿇었다. 엄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대답 대신 불었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직접 대면. 박민준과 그의 사무실, 야간. 경비를 뚫고 들어간 나는 그의 책상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들어오며 놀랐다. 준호. 미쳤군. 나는 총을 들었다. 플라스틱 총, 위협용. 민준이 형, 이야기합시다. 그는 웃었다. 총. 내 스타일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우리는 대화했다. 그의 과거, 아버지와의 우정, 배신의 이유. 내 아버지는 나를 무시했어? 민준아, 너는 준호의 보조야. 그 말에 나는 깨달았지? 진짜 소유자가 되려면 횡령, 수연 유혹, 모든 게 그의 야망. 수연. 그녀는 도구였어. 하지만 내 아이, 그건 실수. 실수.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대가예요. 나는 USB를 던졌다. 최종 증거, 그의 모든 거래? 이걸 공개하면 당신은 끝.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공개해. 하지만 그룹은 무너져. 수만 명의 삶이 이 그의 말, 그것은 설득력 있었다. 재벌의 그림자, 한국 경제의 일부. 나는 망설였다. 치어 PH의 순간. 나 혼자서. 그룹 전체. 형, 왜 그렇게까지? 왜? 내 아버지처럼. 복수야, 우리는 비슷했다. 어둠의 자식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오빠.
그만해. 그녀의 손에 진짜 총. 민준 오빠를 쏘면 너도 끝이야. 트위스트. 그녀는 박민준의 편. 아니, 그녀의 눈물. 지은이를 데리고 도망가? 내가 이걸 마무리할게. 그녀의 선택, 자기 희생. 박민준은 웃었다. 수연아, 내가 날 쏘겠다고? 사랑했잖아. 사랑. 당신은 괴물이에요. 총성이 울렸다. 아니, 경찰의 사이렌. 함정. 수연의 신고. 우리는 둘 다 잡혔다. 재판 재개. 이번엔 대형. 전국 생중계. 나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저는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었어요. 한성그룹의 비밀, 공개합시다. 토지 소유권,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청중은 갈렸다. 영웅. 파괴자. 박민준의 최후 변론. 준호는 옳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 하지만 용서합시다. 그룹을 살립시다. 그의 눈빛, 후회. 배심원은 8시간 토론. 판결, 나, 무죄. 박민준, 종신형. 하지만 그룹 해체 명령. 승리. 아니, 비극. 직원들의 실직, 경제 충격. 언론은 김준호의 복수, 한국의 상처라고 썼다. 나는 자유지만 정막 속에. 수연과 지은이 기다렸다. 오빠, 이제. 우리야.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의 대가, 사랑의 상실. 자유의 맛은 쓰디썼다. 재판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이번엔 영구히. 작은 집, 바다를 마주한 곳. 오지은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빠, 왜 슬퍼?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아빠가. 옛날 생각해. 우수연은 곁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금이 같다. 오빠,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녀의 말, 사실이었다. 그녀의 배신, 내 복수, 모두 그녀의 야망에서 시작. 하지만 나는 용서하려 했다. 수연아, 아이를 위해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펜션 운영, 관광객 맞이, 제주의 바람은 치유 같았다.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한성그룹 잔당, 박민준의 옛 부하들. 그들은 복수를 꿈꿨다. 한밤, 집에 불이 붙었다. 방화. 우리는 간신히 빠져나왔다. 김준호, 내가 시작한 전쟁이야. 그들의 메모. 나는 다시 싸워야 했다. 이번엔 법으로. 나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진짜 소유자 운동, 재벌의 비밀 공개, 토지 반환 캠페인. 서울로 돌아가 시위를 주도했다. 광화문 광장, 수천 명의 지지자. 재벌은 국민의 것, 구호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도 세졌다. 경제 파괴자 김준호, 플래카드. 수연은 홍보를 맡았다. 그녀의 재능, 다시 빛났다. 오빠, 이게 내 복수의 완성인가? 아니, 구원의 시작. 지은이는 자랐다. 7살,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아빠가 영웅이야. 그 그림에 나는 눈물을 글썼다. 박민준의 소식. 교도소에서 자살. 아니, 살해. 그의 편지, 준호야, 내가 이겼어. 하지만 진짜 소유자는 나처럼. 우리 안의 어둠이야. 그의 죽음, 논란. 김준호의 보복, 소문. 내 운동은 성공했다. 정부가 토지법 개정. 한성그룹 자산 일부, 공공환수. 나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 아버지의 얼굴, 약해. 수연의 배신, 미안해. 어느 날 익명의 편지. 내 어머니의 진실, 아내는 사진. 어머니와 박민준,
젊은 시절. 연인. 트위스트 최종. 어머니는 박민준을 사랑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헤어짐. 민준이는 내 이복 형제야 어머니의 유언장. 충격. 박민준, 내 형. 모든 게 뒤집혔다. 그의 복수, 가족의 피임나는 무너졌다. 수연에게 말했다. 다 끝났어. 우리는. 잘못된 적이었어. 그녀는 안아줬다. 아니, 오빠.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나는 떠났다. 홀로 한강 다리. 진짜 소유자를 외치던 그곳. 나는 다리 난간에 앉아 강물을 봤다. 복수의 끝, 공허. 트위스트, 나는 형의 유고를 받아 제주에 묻었다. 형, 용서해.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제주는 여전했다. 나는 작가가 되었다. 진짜 소유자라는 책,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처예요. 청중은 박수 쳤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아직 취업 PH. 수연과 지은이, 우리는 재혼했다. 작은 결혼식, 제주의 해변. 오빠, 사랑해, 그녀의 맹세. 하지만 내 마음엔 그림자. 박민준의 편지, 어둠은 영원해. 어느 밤, 지은이가 물었다. 아빠, 삼촌은 누구야? 나는 망설였다. 옛 친구, 하지만 언젠가 말할 거야. 진실로. 운동은 계속되었다. 다른 재벌의 비밀 폭로. 나는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적도 많아. 위협 편지, 추적자. 내가 죽을 거야에 나는 웃었다. 이미 죽었어. 최종 트위스트, DNA 테스트 재검사, 박민준, 진짜 형제 아님. 어머니의 장난. 아니, 그녀의 보호. 준호야, 민준이를 미워하지 마. 그는 내 거울이야. 편지의 끝. 나는 자유로웠다. 복수의 끝, 용서의 시작. 하지만 논란은 남았다. 김준호, 영웅인가 악당인가, 포럼은 뜨거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둘 다. 한강 다시. 이번엔 가족과. 진짜 소유자는. 사랑이야. 지은이의 손잡고 나는 걸었다. 서울의 불빛, 이제 따뜻했다. 끝. 아니, 한국 드라마처럼 새로운 에피소드. 복수의 유산, 영원히.